취업계획 작성에 들어갑니다. 지금 취업상담 모듈 교재를 쭉 공부하고 예부평가 1, 2차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듈 교재 공부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시험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쪽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그냥 한번 쭉 읽으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직업 대안 평가입니다. 상담자는 구직자의 취업 대안 선택에 대해 검토하고 지지하도록 하며 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이제 취업 활동 계획서가 포인트예요. 직업 대안 선택의 의의입니다. 직업 대안의 평가 작업은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며 대안 선택 단계는 직업 상담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직자가 여러 개의 잠재적인 직업을 선정하고 조사하여 이 중 선호하는 목록을 몇 개로 축소해 나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직자가 하나의 최종적인 직업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직업들을 평가합니다. 평가 시간이 다가올수록 구직자는 긴박감, 흥분, 두려움 등에 사로잡히게 됐는데 이때 상담자는 아무리 구직자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요청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구직자에게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검토합니다. 직업상담 성공에 대한 평가는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이며 직업 상담에 대한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는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죠. 단순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그만큼 부담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구직자를 유도해서는 안 되고 자극을 주거나 조정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때 구직자가 달성해야 하는 과제는 이때 구직자가 달성해야 되는 과제는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꽤 까다로워요, 암기 여기가. 구직자가 달성해야 될 과제는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직업을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직업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조건에 이르기인데 이 순서가 암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일반 우리 직업 말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피아노도 잘 치고 이과도 잘하고 문과도 잘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대학을 선택하려면 그중에 피아노도 하고 이과로 의대도 가고 문과 법대도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가지 선택을 하도록 먼저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면 의사가 되면 법대가 되면 이렇게 해서 판사가 되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직업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는 의대생이 되겠다. 나는 법학을 준비하겠다.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이제 피아니스트를 선택했다면 선택 조건에 이르기 위해서 3학년 때 가면 더욱더 피아노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의대를 선택하면 이과 수학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암기가 될 거예요. 이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상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 수업에. 암기가 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좀 안 되는 것에 속해요. 억지로 좀 노력을 하세요. 대안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일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유예기간을 가지거나 다른 종류의 직업으로 방향을 전하는 등 다른 종류의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직업 대한 선택과 의사결정.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자는 구직자가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확신합니다. 선택 과정은 다른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일어나는 행동이므로 구직자는 상담자의 개입 없이 의사결정에 도달합니다. 이때 상담자는 구직자의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어 객관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선택 조건을 정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 부분입니다. 선택을 할 때 전혀 결함이 없는 결정을 내리거나 반복하지 않고 선택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구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의 직무는 구직자들을 도와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수준에서 선택의 불완전한 부분을 조정합니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구직자가 상담을 포기하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직자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의사결정 단계, 선택안 만들기. 최종 분석에서 상담자가 구직자에게 하는 유일한 지시사항은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대안이 없을 때는 다른 종류의 결정 방법을 택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선택 준거들을 선정하고 이에 순위를 매긴 후 목표 직업들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자, 선택 수용하기입니다. 선택이 매우 명확하고 목표도 바람직한 경우 목표 달성 단계들도 명확해져서 구직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를 재차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 후에 구직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또 우울감, 자신감 상실, 선택에 대한 의혹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직업 선택에서 오는 이익과 장점 등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활동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 작성이 여기는 포인트예요. 취업활동 계획서는 구직자와 협의하여 인적사항, 주요 경력, 그리고 취업희망, 직종 분야 내지 창업희망 업종, 직업훈련 계획, 자, 취업 경로 등을 포함합니다. 취업활동 계획서 안에 직업훈련 계획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훈련 받아서 취업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상태 평가입니다. 상담자는 취업활동 계획서를 바탕으로 준비도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준비 상태를 평가를 진행합니다. 구직자의 목표와 기호 확인. 구직자의 목표와 기호는 시간 경과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초기 상담에서 제시된 계획을 바꾸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대안을 평가하기 전에 원하는 성과를 만족시키려면 어떤 종류의 의사결정을 언제쯤 내릴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구직자의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직업 결정을 좌우해 왔는지도 조사합니다. 구직자가 목표 직업을 선택하고 그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결정하면 직업 상담을 연기할 이유가 없지만 외부 사건이 생기거나 다른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까지 구직자가 직업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안간 요인 확인입니다. 의사결정 준비 상태의 최종 요소는 대안간 요인입니다. 때때로 특정의 대안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개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업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상담에서 구직자의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 등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요인 확인. 미성숙이나 심리적 장애 같은 내적 원인 때문에 구직자의 의사결정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구직자는 자신의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담자가 판단하기에 구직자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상담자는 의사결정에 보류를 제안하면서 가능한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보류했을 때의 이점과 때이른 선택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부담 가능성을 알려줍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구직자가 진행을 요구한다면 적절한 상담을 제공할 수 없다는 윤리적 근거를 토대로 발생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무리스럽지만 구직자 의견을 수용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 목록 확인입니다. 자, 모든 준비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준비도 점검 목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준비도 점검 목록에는 상담 목표가 최근의 문제 등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 선호 직업의 변경 여부, 생애 설계의 시간 전망과의 일치 여부, 대안 직업이 구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인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업 훈련에 대해서 보십니다.
직업훈련은 또 뒤에 직업훈련이 우리 모듈 교재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능력 단위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로 공부가 됩니다. 여기서는 한번 쭉 읽으면 되는데 취업활동 계획서에 직업훈련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에 대해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하여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의 의미, 직업훈련과 교육훈련이 틀려요. 자, 직업훈련은 넓은 의미에서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는 겁니다.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그리고 습득하고 또 향상훈련도 있거든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훈련입니다.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지식 태도를 함양하도록 도와주고 취업한 자에게 기술의 혁신과 산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 자기 실현을 깨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훈련 활동인 셈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은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다.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특별히 나온다는 의미는 없지만은 그 준비는 해 놓으셔요. 이에 비해서 교육훈련은 적절한 간습이나 태도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습이나 태도를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활동입니다. 자, 직업훈련의 정의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나타난 직업훈련의 정의에 따르면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합니다. 앞에서도 이 정의가 나와 있죠.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국제노동기구 하면 ILO죠. 이것에 의하면 직업훈련이란 직업과 직업군 내에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 기능, 태도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기초적, 보충적, 향상적이며 새롭고 특별한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나 일반 교육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객관식 출제자는, 그러니까 1차 출제자들은 일반 교육도 포함된다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직업훈련은 일반 교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도 따른다고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은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기술, 기능 등 직업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며 교육보다 실제적인 면에, 교육훈련보다 더 실제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게 직업훈련입니다. 직업훈련의 의의입니다. 직업훈련은 산업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기업체 내의 기존 생산시설, 장비, 재료, 인력 등을 활용하여 개개 기업의 특성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꾀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직업훈련 형태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백간식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말하는 거죠. 재직 근로자 지원 직업훈련, 사업주 직업훈련이 있고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재직 근로자 지원 직업훈련 읽습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 예정자 등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자체 훈련 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현장 훈련이라고 하죠. 훈련 기간에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에서 위탁했을 때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훈련비와 훈련수당, 유급휴가, 훈련인건비, 숙식비 등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 카드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피보험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어느 정도 조금 슬픔이 간직된 근로자죠. 그리고 181인의 이직 예정자, 대규모 기업에서는 45세 이상인 자, 육아휴직중인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자영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1인당 200만 원이죠. 한도 내에서 훈련 과정에 따라 60에서 100%가 그대로 지원되며 총 200만 원, 5년간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 지원 직업훈련입니다. 저희 학교는 중심이 이거죠.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 그리고 국가기관산업 전략산업 직종입니다. 자, 먼저 실업자 내일배움 카드. 자, 미취업 구직자, 비진학 예정의 고3 재학생 및 대학 졸업 예정자, 제대 예정 군인 등의 구직자 중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 적합성이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취업 희망 분야와 관련 있는 훈련 직종을 협의 선정한 후 직업능력 개발 계좌를 발급해 줍니다. 자,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훈련비요 20에서 95%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훈련 장려금을 최대 11만 6천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총 2,366개소에서 훈련과정 회차 기준으로 27,794개가 운영되고 그 안에 저희 학교도 있겠죠.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된 내일배움 카드를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니까 재직자, 실업자 다 똑같이 와서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산업 전략산업직종훈련입니다. 국가기관 및 전략산업 중 인력 부족 직종과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고3 재학생으로 고등교육기관의 비진학자,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에 졸업이 가능한 대학 졸업 예정자, 다문화 가족의 15 내지 24세 이주 청소년,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자 등입니다. 훈련 과정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대상자에 대해 훈련 장려금 같은 것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학습 병행제도 있죠. 일학습 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 기반의 학습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하고 도입한 현장 기반 훈련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첫 도입 이후 1만 6천 개의 기업에서 10만 명의 학습 근로자가 참여한 한국형 도제 제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 재직자 단계입니다. 재직 1년 이내 소속 근로자에게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JT가 있고, 그러는데, 자, 실시 주체에 따라 단독 기업형, 기업 자체와 공동 훈련센터형 훈련기관 이탁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 재학생 단계입니다. 특성화공, 도재학생, 전문대 4년제 재학생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후 실시합니다. 학교 수업이 업JT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 훈련은 아니고 학교 훈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83.4%, 자, 고졸 전문대생이 69.3%로 참여했습니다. 고졸 등 청년들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였고 2019년 2월 기준 도제 학교 취업률이 70.2%였습니다. 또 2020년 8월 법 제정으로 훈련 종료 후 일학습 병행 자격, 즉 국가 자격 부여가 가능해져서 자격과정 수료자 5만 6천 명 중 28.7%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그 과정평가형 외부평가에서는 문제 내기 어려워요. 야, 그러나 여러분이 모듈 교재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이유가 실습 위주의 공부이고 실기 중심의 공부이니까 현장의 흐름을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모듈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한번 읽어만 주시면 돼요. 일학습 병행제 전망. 정부는 일학습 병행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중소, 중견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 기업의 연간 참여 비중을 2023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학습 병행에 참여한 학습 근로자가 계속하여 산업 기업 내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학습 경로도 다양화합니다. 이를 위해 고숙련 일학습 병행 참여 학교를 2020년 35개에서 2023년까지 65개 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학습 병행 자격 취득자는 2023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이 3만 6천 명이 될 전망입니다. 이전에 참여했던 일학습 병행과 동일 유사한 직무의 상위 수준 훈련에 재참여하는 것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자, 직업훈련의 역할입니다. 저희 학교도 이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직업훈련의 역할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경제성장과 산업인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1970년대 인력수급 조절, 1980년대 인력 개발 역할, 1990년대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 2000년대 직업훈련 능력 개발 체계로 그 역할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또 직업훈련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대표합니다. 사회 안전망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높여서 취업을 촉진하고 인력 자원의 질과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입니다. 실업자의 근로의욕을 유지 개발하여 노동력의 마모를 방지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가족 해체 등 가족 문제, 사회 불안, 실업자의 심리적 충격에 의한 좌절 등 실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정부, 사업주, 근로자 개인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평생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자, 직업훈련 방법입니다. 훈련 방법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그리고 목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그리고 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으로 구분하는데, 이쪽은 직업훈련 모듈 교재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될 점은 목적에 따른 훈련이냐, 방법에 따른 분류냐 꼭 알고 계시고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성훈련은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 습득 이 문장만 들어가면 맞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 습득을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향상훈련은 더 높은 직무수행 능력 습득 이 말만 들어가면 맞았다고 될 겁니다. 그래서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거나 기술 발전에 맞추어 지식 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전직훈련은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 이 문장만 들어가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정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목적에 따른 분류가 그래요. 그리고 방법에 따른 분류할 때는 집체 훈련, 현장 훈련 등입니다. 집체는 모일집자죠.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 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 시설에 적합한 시설에 실시하는 겁니다. 현장 훈련은 문자 그대로 산업재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거고, 원격 훈련은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거고, 이게 믹싱되면 혼합훈련이 되죠. 집체 원격 훈련으로 방법으로 2개 이상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우리 학교도 스마트 혼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훈련 방법도 2개 이상 결합되면 혼합훈련이 돼요. 그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도를 들어갑니다.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 대상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서 재직 근로자 등을 자체 또는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입니다. 실업자 재취직 훈련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고 직업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자가 훈련 대상이 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장비 자금의 대부,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학자금 대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 검정수수료 등 지원 및 전직 실업자 취업훈련 등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훈련 대상에 따라 실업자 및 재직자를 지원하는 내일배움 카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단기 직무 능력 향상 지원 사업 등으로 분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근로자 수강지원금,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단기 직무 능력 향상 지원 사업 등은 폐지되었고,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 훈련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내일배움 카드는 취약계층 재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기존 실업자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었다가 2020년 1월 내일배움 카드로 통합되어서 재직자, 실업자 같이 통합된 겁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비부담 전액 면제, 훈련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건설 일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며 참여 시 자비 부담 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관산업 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 핵심 직무 역량 향상 훈련 등 5개의 훈련 사업 훈련 과정을 통합 인정 및 운영을 했습니다. 내일배움 카드 훈련 과정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꽤 많고 앞으로도 더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내일배움 카드 일반 지원 한도 요것만 눈에 한번 집어넣을까요? 1인당 300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에서 85%까지 지원하는데, 자, 국민 취업 지원제에 대해서 1유형은 100%입니다. 또는 80%. 2유형은 조금 지원금이 적어졌어요. 자, 그리고 훈련 수당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이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자, 시험하고는 조금 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자격제도로 넘어갑니다. 자격제도. 자격제도, 국가기술 자격은 취업에 필요한 중요한 직무수행 능력에 속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제도의 개념 및 기능입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란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의 직무 수행 능력의 수준, 즉 레벨과 분야를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신호, 시그널이 된다는 겁니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 기술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는 자신의 직무 수행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것을 해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있으면 그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그널은 자격증이 그걸 대표한다는 겁니다. 둘째, 기업의 인사관리를 위한 선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인사관리, 채용 승진, 정보 보수 등을 함에 있어서 국가기술 자격을 선별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인 인사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근속연수나 학력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로 전환함에 있어 국가기술 자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촉진 및 경력 경로 개발 지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기업에서 보상과 연결되는 국가기술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국가기술 자격 제도의 등급 체계입니다.
자, 국가기술자격체계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 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개정안에서 총 542개 분야로 지정되었습니다. 종래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 발전을 견인하였으며 최근 기술 및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의 직무 내용이 달라지면서 국가기술자격제도 또한 이와 함께 변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2017년 3D 프린트 개발 산업기사, 3D 프린트 운영기사, 기능사 종목을 신설하여 시행하였으며 2018년에 로봇기구 개발기사,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기사, 로봇 하드웨어 개발기사,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산업기사 등 4개의 종목이 신설 시행됩니다. 또 환경변화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기에 환경이해 관리기사, 방제기사 2개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2019년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정밀화학 기사,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기능사, 선발 산업기사 등 신발 산업기사 등 5개의 종목을 추가로 신설했는데 이게 이제 실무 위주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험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안 읽고 넘어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쭉 읽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종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구직 역량 분석.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자, 취업 역량 평가를 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취업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 취업 역량 평가에 의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역량 평가. 취업 역량 평가는 내담자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 역량을 판별하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시장으로 조기 진입을 지원합니다. 구직 욕구 및 건강 상태, 연령, 학력, 미취업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취업 관련 자격 등을 평가합니다. 또 구직 역량 평가 실시 방법. 내담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상담자의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구직 욕구, 건강 상태 관련 문항은 상담자가 직접 질문하여 개입합니다. 또 활용 방법. 취업 역량 판정 점수에 따라 4가지 수준으로 평가 등급을 구분한 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참고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